직업상담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현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실기문제풀이 직업상담학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개인과 직업의 특성을 연결해주는 직업상담 과정 5단계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무엇입니까? 개인과 직업의 특성을 연결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개인과 직업의 특성을 연결해준다. 이것은 바로 특성 요인, 그죠? 특성 요인 이론. 네, 특성 요인 이론의 직업 상담 과정 5단계를 우리가 적어주면 된다. 이 5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분종진, 네, 상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종합, 진단, 상담, 추수지도 이렇게 이제 5단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특성 요인 이론의 직업 상담 과정 5단계 요 모범 답안 내용을 살펴보면서 내용들을 좀 이해해 보죠. 1번 분석. 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자료를 모으는 거. 자료 수집이 되겠죠. 자, 2번 종합은 무엇입니까? 종합은 분석에 의해서 얻어진 자료를 장단점 그리고 적성 이런 특성 관계를 명백히 하고 정리하고 체계를 세워서 진단 단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종합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이제 분석 단계에서 이제 자료 수집에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것은 뭐 이런 인터뷰도 있지만 이제 심리 검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결과를 종합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종합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요 이제 결과가 종합된 내용을 통해서 3단계 진단 과정이 있죠. 그래서 내담자 문제의 성질과 원인을 진단을 내리고 문제가 어떻게 예상되는지 예측을 해본다. 이것은 이제 진단, 말 그대로 이제 진단인데 이 심리검사 또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 내용들을 수집해서 결과를 종합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 진단을 한다. 진단은 무엇이냐? 바로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내담자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은 이 3가지 전체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분종진이 이제 내담자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담자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제 파악하고 그러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가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상담 단계에서 내담자 문제를 이해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다. 개입하는 단계다. 상담 단계에서는 이제 1대1 관계에서 도와주는 과정이고, 자기를 보다 잘 이해하고 직업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어떤 기능이나 태도를 학습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이런 기술들이 사용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죠? 상담 과정에서 이제 그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연결해 준다거나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개입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새로 발생할 경우에 그걸 다시 돕는 거,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단계, 바로 추수지도 단계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 특성 요인 이론의 5과정, 상담 과정 5단계를 이해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 이론에서 상담 목표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들러 상담 이론의 상담 목표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런 목표만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초점을 맞추셔서 이 목표를 이제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 안에 내재하는 사회적 관심 이렇게 되어 있죠. 중요한 내용이 바로 사회적 관심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관심. 그래서 우월감을 추구하는 창조적인 긍정적 인간으로서의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에 포인트를 두고 이 첫 번째 목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담자로 하여금 생활 양식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현재 생활 과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해서 중요한 내용 나오죠. 열등감을 감소하는 거죠.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키워드다. 그래서 이 열등감을 감소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 이 개인주의 상담 이론의 한 가지 목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잘못된 지각을 교정하고 새로운 생활의 목적을 갖도록 어떻게 한다? 생활 양식을 바꾸는 것. 그죠? 생활 양식 나와 있습니다. 생활 양식.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사회적 관심. 네, 우리가 이제 목표를 정할 때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 이론의 키워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사회적 관심을 추구하는 것. 그죠? 이것은 우월성 추구. 네, 이것과 이제 유사하게 쓰일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열등감을 감소시키는 것. 열등감 감소. 세 번째, 생활 양식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건 조금 더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생활 양식에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생활 양식이 있었죠. 바로 네. 유용형, 사회적 유용형이라고 하는 생활 양식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생활 양식을 어떻게 사회적 유용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 뭐 지배형, 그다음에 기생형, 회피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정적인 생활 양식을 어떻게 긍정적인 생활 양식으로 변화하는 것. 요 세 가지가 크게 봤을 때 이제 개인주의 상담 이론에서 상담 목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상담자 태도 3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와있죠. 요 내용은 이제 워낙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 3가지는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로저스, 그죠?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 네, 또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네, 핵심 치료 요인이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가 바로 상담자의 태도죠. 핵심 치료 요인이 결국에 상담자의 태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로저스는 얘기하는 것이죠. 상담자의 태도가 결국 치료 요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솔성 또는 일치성 또는 진실성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공감적 이해. 세 번째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솔성과 공감적 이해 그리고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에 대한 내용이고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진솔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가 일치된 반응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진실된 반응. 그리고 두 번째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 입장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제 공감적 이해가 되겠고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존재 자체로 수용하는 것. 그죠? 그래서 상담자가 그런 가치 조건과 관계없이 내담자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한다. 그래서 이 태도가 치료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백의 인지적 오류 중에서 3가지를 쓰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백의 인지적 오류.
인지적 오류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 개를 골라서 써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시 답안으로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여섯 가지의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또는 인지적 왜곡, 인지 왜곡 또는 인지적 오류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로 네, 개인화가 있는데요. 개인화.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관련시킬 근거가 없는데 그거를 자기의 어떠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문제를 근거 없이 자기와 연결시키는 오류,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거 없이 외부 사건을 자기와 관련시켜서 다른 일이 자기가 아닌, 자기 문제가 아닌데도 자기 것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죠. 뭐 우리 집 문제는 뭐 또 다 나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또는 어디 잠깐 먼저 화장실 갔다 왔는데 막 웃고 있으니까 이거는 나를 비난하는 것이야, 나를 비웃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장과 축소, 과장, 축소. 과장과 축소는 이제 평가절하하거나 과대 평가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 정도를 왜곡해서 평가하는 것, 그죠? 과대 평가 또는 과소평가, 과대 평가 또는 과소평가와 같은 내용이다. 뭐 합격한 건 순전히 운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과잉일반화. 네, 과잉일반화는 지나친 일반화이죠.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그냥 전체를 다 판단하려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오류다. 한두 가지 근거로 빈약한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취업 원서를 낸 뒤에 채용에서 떨어진 사람이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결론을 내린다. 그죠?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분법적 사고인데요.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두 가지, 그죠? 두세 가지 범죄, 두세 가지 범주로 평가하는 오류다. 그래서 뭐 양극단 또는 뭐 나눌 수 있는 범주가 너무 빈약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야.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것이죠. 완벽하지 못하면 완전 실패야.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선택적 추상화. 선택적 추상. 네, 선택적 추상은 전체 상황 중에서 특정한 부분만 보고 선택해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다. 선택적으로 해서 추론을 낸다. 선택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전체에 있는데 100명 중에 3명만 부정적인 피드백을 했는데 그 3명만 선택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7시간 잘 보낸 것은 문제가 아니야. 15분이 중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7시간 중에서 잘 보낸 나머지 6시간 45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5분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만, 주로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부정적인 근거만 선택해서 결론을 내리는
오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임의적 추론인데요. 6번째 임의적 추론. 자의적 추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근거 없이 근거 없이 판단. 판단하는 오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교재에 다양한 그 인지 오류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정리하시고 이 중에서 이제 3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백의 인지 오류. 그래도 최소한 5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뭐 이렇게 이제 3개가 나오면 이제 그 중에 3개를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4가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애 진로 사정 구조 4가지. 요 내용도 이제 꽤 많이 우리가 이제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들은 아마 많이 기억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내용 정리해 보죠. 진로사정, 뭐 전형적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진정, 강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글자를 따라서 기억을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요 4가지를 그냥 통째로 이제 기억하셔도 되겠죠. 첫 번째가 진로사정이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전형적인 하루. 3번째가 강점, 그 다음에 장애. 4번째가 요약. 이렇게 되어 있다. 요약.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사실은 진로사정의 구조 이렇게 나와 있고, 첫 번째가 진로사정이죠. 진로사정.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약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전형적 하루하고 강점과 장애만 조금 더 특별하게 기억하시면 이 4가지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로사정이란 뭐냐? 진로사정이라는 것은 일의 경험, 그 다음에 교육 또는 훈련 과정 및 관심사, 그리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이 내담자한테 맞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진로사정에는 일의 경험, 그 다음에 교육, 뭐 또는 훈련, 관심사,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로 상담, 직업 상담을 한다라고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친구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좀 많이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그죠? 이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 뭐 주방에서 아르바이트 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어떤 요식이나 이런 서비스업에 경험이 있을 수 있겠다. 또는 그것이 굉장히 좀 이 친구에게 맞는 내용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 훈련.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영상 편집 과정에 훈련 경험이 있다. 그럼 그런 데에 관심이나 어떤 적성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진로 사정에서 판단하는 첫 번째. 그 다음에 전형적인 하루가 있는데요. 전형적인 하루라고 하는 거는요, 어떠한 구조화된 걸 딱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뭐 7시에 일어나고 밥 먹고 뭘 하고, 그죠? 뭐 TV를 본다거나 스마트폰을 한다거나, 스마트폰을 하면 뭐를 보는지, 뭐 유튜브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게임을 하는 것인지, 또 유튜브를 보면 또 어떤 유튜브를 보는 것인지, 또 이제 학원에 가면 뭘 하는지,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존적인 성격인지 독립적인 성격인지, 그리고 자발적인지 아니면 체계적인지. 뭐 요건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그때그때 어떤 그 임의적으로, 독창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루틴하게, 체계적으로, 루틴하게 무언가를 활동하는 것인지 이런 차원들을 이제 검토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 생활을 어떻게 조직을 하는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향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친구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향이구나. 아니면 어떤 그 딱 주어진 과제가 있으면 그걸 굉장히 수행을 잘하는 스타일이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점과 장애가 있는데요. 내담자가 믿고 있는 강점과 장애, 그리고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 이런 것들을 질문한다. 여기 이제 강점과 장애가 되겠죠. 장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방법이다. 그죠? 그래서 장단점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점, 단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 통해서, 이런 일에는 좀 잘 맞고, 이런 일에는 좀 잘 안 맞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파악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약 단계. 요약 단계에서는, 그죠? 이렇게 수집된 내용들을 통해서, 그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내담자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그죠? 이러한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설명해 주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의 주도적인 생애 주제, 강점과 장애를 검토하게 되겠다. 그래서 요약해 주는. 그래서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 그래서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만 알아도 이제 우리가 지업 상담에서 그 내담자가 지업 상담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담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애 진로 사정 구조 4가지, 앞 글자 따서 진정, 강요, 이렇게 이제 기억하셔도 되겠고요. 또 요 내용들을 어떻게 별도로 진로 사정과 요약, 그 다음에 요 2가지만 전형적인 하루와 강점과 장애,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이제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